안녕하십니까. 부통인의 조성호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 경매 컨설팅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아주 힘이 납니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아파트를 뭐 누가 경매 낙찰을 받았다. 그리고 또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굴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서 좀 괜찮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듣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요. 아니면 이제 뭐 경매학원을 다녔지만 사실 또 혼자 하는 것도 두렵고, 그런 이런 것들이 또 무섭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경매 회사를 통해서 하시는데 우리가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뭐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찾아보고 하다가 컨설팅 회사를 이제 찾아가죠.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컨설팅 회사를 우리가 말씀드리는 건 뭐 100%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좀 점검을 좀 하고 확실하게 체크를 좀 해서 그래도 좀 정상적인 컨설팅 업체를 좀 통해서 하면 좋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거니까 꼭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뭐 컨설팅 회사를 찾아서 가서 만나고 설명 듣고 어떤 걸 어딜 원하냐면 이러니까 다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쪽에 뭐 아파트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다 또 찾아서 이제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보고 이제 파악을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실질적인 어떤 그 경매를 이제 들어가는 절차를 밟죠. 이제 이런 과정을 밟는 데 있어서 사실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약간의 어떤 그 편법들이 사실 좀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실 의뢰한 분들이 낙찰을 이제 아파트를 받아달라고 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가 사실 또 경쟁률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가보다도 더 높여서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낙찰 받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또 우리가 이제 의뢰인들이 낙찰을 좀 잘 받아줘야 사실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공 보수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수수료도 받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만약에 내가 진행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걸러낼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편법을 사용하는 것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낙찰을 받기 위해서 1등이라는 것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2등하고 1등하고 차이가 사실 크게 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뭐 한 2, 30만 원 아니면 그 안쪽으로 이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낙찰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좋잖아요. 이제, 물론 이런 것도 정하죠. 금액을 사장님 이 정도 금액으로 들어갈 거 낙찰을 할 건데 가능합니까? 라고 하면, 오케이 하면 이제 그때 낙찰을 시작한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의 낙찰을 딱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그 2등하고 막 가격 차이가 많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막 7천 이런 식으로 뭐 2천, 3천. 뭐 이 정도 벌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2등하고 1등하고 차이를 사실 굉장히 좁혀 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낙찰을 딱 됐어도 2등하고 차이가 안 나니까 굉장히 좋은 가격에 낙찰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들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비교를 할 게 뭐냐면 2등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3등하고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3등하고 2등하고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이렇게 되면 약간 편법일 수도 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만약에 낙찰을 받았어. 그래도 이런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이거 이유가 뭔지 물어보고, 이게 지금 좀 너무 차이가 난다,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인 것 같다, 내가 볼 때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내가 이 정도 금액이라도 내가 들어가고 싶으면 또 돈을 지불하면 되는 것이고, 좀 그렇다라고 하면 안 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됐을 때 충분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1등, 2등, 3등 이렇게 또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1등 같은 경우도 또 먼저 딱 선점을 하기 위해서 잡아놓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제 1등 같은 경우는 사실 낙찰을 받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제 어떤 뭐 편법을 좀 쓰는 거죠. 쉽게 말하면 뭐 번호를 틀리게 썼다든지, 뭐 숫자를 좀 틀리게 썼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그 방법들을 사용을 해서 결국은 1등이라고 하지만 그분은 뭐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2등이라는 사람한테 순위가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2등이 낙찰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은 이제 돈을 다 지불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내가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사실 그 부분에서도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
뭐 1등, 2등, 뭐 3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비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등은 어쨌든 뭐 내가 되는 거니까 신경 쓸 건 없지만 2등하고의 어떤 차이를 보면 야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없다를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혹시 컨설팅 회사에 의뢰할 때는 물론 뭐 컨설팅 회사가 다 나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 그래도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분류해서 좋은 컨설팅 회사를 찾아서 가면 좋다. 그리고 낙찰을 받더라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있으면 내가 돈을 집어넣을 건지 아니면 말 건지를 우리가 결정을 내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꼭 기억을 해 주셨다가 나중에 내가 경매 컨설팅 회사를 통해서 뭔가를 할 때도 좀 사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좀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자, 인터넷상에 부토연이라고 치면 좋은 정보 계속 올릴 거니까 꼭 들어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